안녕하세요. 출산 직전 스탠바이를 하며 책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을 리뷰한 이후로 거의 1년 만인 듯 하네요. 누구나 한 번은 자신의 책을 내는 꿈을 꾸기도 하죠. 혹은 그게 부담스럽다며 자신만 아는 공간에 소박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번에 마음이다 리뷰하게 된 책은 이은경 작가님의 오후의 글쓰기입니다. 5년 안에 무려 12권을 쉬지 않고 출간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가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글쓰기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작가님은 주로 초등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많이 집필하셨어요. 그동안 만난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이 글쓰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까 하여 준비한 작가님의 책에서는 나를 위한 글쓰기를 먼저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모든 분들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글쓰기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건 나만의 진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좀 더 가볍고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그중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모아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법한 소소한 주제로 글을 쓰니 글쓰기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우는 삶, 단순한 삶도 실천이 중요하듯 무슨 일을 하기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한 듯 합니다. 뛰어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이들이 글쓰기를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작가님만의 쉽고 간결한 방법을 23가지의 챕터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그 한 챕터당 한 가지씩 글쓰기 과제가 주어집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시거나 단순한 삶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개선하길 원하고 자기 개발을 좋아하고 꿈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 공간, 집, 인테리어에 관련된 책이나 힐링을 주는 에세이, 자녀 교육책,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철학책을 즐겨봅니다. 요즘 아이 학습책을 함께 보느라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한 번쯤은 저런 에세이 책을 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책을 출간하시는 분들은 뭔가 대단한 분, 타고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빼어난 학식과 지식이 있거나 화려한 스펙과 경험을 가진 분들, 좀 유명하다 하는 분들만 가능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책들의 트렌드를 보면 전문 지식을 전하는 책보다 잔잔하고 소소하게 자신만의 경험과 감성을 담아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의 에세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생각만 있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셨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글쓰기는 어떠한 기교나 능력보다 꾸준하게 써나가는 힘이 중요하다고 해요. 일단 쓰기 시작해야 지속이 가능하고 지속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비슷한 듯 합니다. 꾸준하게 쓰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재미가 있어야 하고 이어나갈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보고자 하시나요? 혹은 브런치에 글을 연재하시거나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모두 어떤 글이든 써야 합니다. 잘 쓰고 못 쓰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다 저의 유튜브 채널은 정리 미니멀 라이프 이야기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막연하게 살림만 보여드리고 정리팁만 알려드리는 영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고민하고 여러 번 써봅니다.
그렇게 60편이 넘는 저의 영상 속에는 혼자 고민한 흔적이 한글 파일에 서너 장씩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글을 길게 쓰고 많이 줄이며 3장 분량의 내레이션을 하기까지 많게는 7번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합니다. 더빙까지 해야 하기에 어떤 주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초안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짜깁기 하며 편집하면 겨우 한 편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10분짜리 한 편이 나오는 시간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한 권의 책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전문 편집자들의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초고만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듬고 걸러내는 마지막 수정을 하는 과정이 오기 전까지 글을 많이 써두는 것과 글밥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힘을 빼고 삶을 정리하듯 그저 나를 위한 시간에 자발적으로 글쓰기를 하며 내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겁니다. 글을 쓰기에 나이나 학력이 뭐가 중요할까요? 글을 쓰지 않았던 그동안도 우리는 충분히 글감이 될 만한 소재를 많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별것 아닌 것, 사사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남에게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사연이라 할지라도요. 혹은 혹독한 인생 쓴맛을 보는 사연이나 나만의 독특한 에피소드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며 쓰다 보면 인생이 정리되듯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글쓰기 자체가 위로가 되고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연이 많을수록 쓸거리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온몸에 병이 나고 힘들었던 사연, 돈이 없어 망설였던 사연, 누구한테 말하지 못한 우리 집 가족사, 나의 치부 같은 것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후는 아침과 달리 졸린 눈을 억지로 비비며 몸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머무는 그곳에서 30분 정도의 짬을 내볼 수 있는 융통성이 허용된 하루 중 유일한 시간이기에 오후의 글쓰기라는 제목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요즘은 유명 유튜버들도 책 한 권 내지 않은 사람이 잘 없을 정도로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문 작가가 아니라도 책 한 권 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서 나 책 냈어 라고 하면 반응들이 시큰둥하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다들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열심히라 그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공감하고 같은 삶을 지향하는 분들과 나누고 있죠. 그렇기에 내 시간을 쪼개서 글을 쓴다는 것은 쇼핑을 한 번 하고 친구를 만나는 일보다 옆집 엄마와 육아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거나 남편과 시댁을 험담하며 속풀이를 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각자의 일과 역할을 하다 보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진 에피소드, 큰 수술이나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었던 일, 그것에서 오는 나의 감정, 그런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내 글을 기다리는 이, 궁금해하는 이가 없더라도요.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거나 그땐 그렇게 힘들었지만 잘 마칠 수 있었고 잊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점점 단단해지는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고요.
저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분들의 글을 보고 의지를 다진 적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의 글을 보고 인생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했어요. 작가님은 불안하고 막막하지만 일단 쓰라고 합니다. 불안한 시간, 막막한 한숨이 쌓여야 좋은 글, 읽고 싶은 글, 도움되는 글, 비로소 내가 쓰고 싶었던 글을 쓰게 된다고 말해요. 일단은 막 쓰기를 해서 하루 쓰기로 한 분량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엉뚱한 말을 했다고 해도 했던 말을 반복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꾸역꾸역 쓴 뒤에는 꼼꼼히 저장해두고 오늘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 후론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해요.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일상으로 돌아가요. 초고만 써놓으면 오늘의 할 일은 끝입니다. 우리는 다 비슷하지요. 잘해보고 싶은 영역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 생각되는 이들을 흉내내고 질투합니다. 블로그를 10년째 운영하는 이의 깔끔한 포스팅을 보면 내 블로그가 초라해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도 처음엔 그랬을 것이고 글쓰기를 반복한다면 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생기고야 맙니다. 내 글과 다른 이의 글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쓰기만 하면 잘 쓰게 될 것이고 열심히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만약 누구와 앉아 3시간 동안 쉼없이 풀어낼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첫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책으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에게는 각자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위축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바래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악플이나 평가절하 후기가 있어도 상처받거나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져요. 괜히 공들인 내 글이나 영상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사라져버리며 의미도 보람도 사라져요. 글이든 영상이든 공개된 이후엔 오롯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날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도 다음날 같은 시간 키보드를 두들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의 운동 루틴을 지키거나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몸이 좋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에 내 일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몸을 1순위로 아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마음을 다스리며 속 시끄러운 날을 줄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의 심심함을 저도 글로써 달래볼까 해요. 모든 분들의 삶과 마음에 풍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